티볼리가 나오면서 쌍용이 완전히 재기의 발판을 마련을 하고 소형 SUV 시장을 장악을 하기 시작했고, 그 뒤이어서 이제 현대나 다른 차들이 소형 SUV 시장을 뒤늦게 내놓는 그럴 정도로 아주 쌍용을 살려낸 그런 차가 있었죠. 근데 그 뒤에 계속 쌍용이 헛발질을 합니다. 저는 그 헛발질을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 절박함, 두 번째 바로 집단 동료 심리라는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히틀러 시대의 독일 국민과 똑같은 입장이죠. 저는 쌍용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서 뼈대가 있는 자동차가 있죠. 이것을 바디 온 프레임, 옛날에는 이제 바디 프레임이라고 했는데, 이 쇠로 된 프레임을 만드는 유일한 회사가 바로 이 쌍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모노코크 바디라 그래서 이 프레임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기아에서 한 종류, 모합이라는 종류가 이제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이 모노코크 바디고, 차종이 이 4륜 구동으로 바디온 프레임, 쇠에 이 프레임이 있는 자동차는 이 쌍용이 이 원조로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쌍용이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굉장히 어렵고 뭐 그 구조정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그 적자가 나면 굉장히 어려운데, 쌍용을 살려주는 그런 자동차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티볼리였습니다. 티볼리가 나오면서 쌍용이 완전히 재기의 발판을 마련을 하고 소형 SUV 시장을 장악을 하기 시작했고, 그 뒤이어서 이제 현대나 다른 차들이 소형 SUV 시장을 뒤늦게 내놓는 그럴 정도로 아주 쌍용을 살려낸 그런 차가 있었죠. 근데 그 뒤에 계속 쌍용이 헛발질을 합니다. 저는 그 헛발질을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 절박함, 두 번째 바로 집단 동료 심리라는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히틀러 시대의 독일 국민과 똑같은 입장이죠. 여기 보시는 차량이 티볼리일까요? 코란도일까요? 코란도입니다. 코란도. 차에다 좀 아시는 거. 코란도라고 써있네요. 그죠? 코란도 써있는데, 저기 안 써있으면은 저기 티볼리인지 코란도인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요쪽에 빨간색이 티볼리라는 차고, 오른쪽이 코란도라는 차입니다. 코란도. 근데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오늘 한번 이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티볼리는 소형 SUV로서 타겟이 여성분들이 많이 찾는, 굉장히 디자인이 현대적이고 심플하고 감각적이어서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빨간색도 많이 팔리고 한색도 많이 팔리는 그런 도심에서 굴러가는 그런 SUV 차로서 아주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 성공에 취해서인지 이 코란도 신차를 냈는데, 이 코란도도 티볼리와 거의 비슷한 그런 디자인을 낸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저게 꼭 티볼리처럼 보여요. 저도 차를 금방 보면 아는 사람인데도, 야, 저 티볼리 멋있네 하고 가까이서 보면 코란도예요, 코란도. 근데 코란도는 원래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었느냐? 차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코란도라는 차는요, 원래 이게 옛날 뉴 코란도라는 차인데 이런 차였습니다. 이 뉴 코란도는 터프함의 상징이었었고, 남성의 상징이었었고, 그리고 거칠은 비포장도를 달리는, 오프로드를 달리는 그런 차의 대명사였습니다. 이 차는 프레임이 있는 아주 딱딱한 그런 차였고, 프레임 위에 바디가 올려진 바디온 프레임 바디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뉴코란도라는 차의 그런 매니아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아시는 분들은 코란도 그러면은 남성적인 차, 오프로드용 차, 이 프레임이 있는 차, 아주 강력한 차, 힘이 있는 차, 좀 둔탁하지만 막 산 넘고 이 비포장 도로를 마구마구 갈 수 있는 차,
예, 이 도심에서 살살 다니는 이런 차가 아닌 그런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코란도 브랜드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요즘 상품을 그 제품의 속성으로 살까요? 아니면 브랜드의 정체성으로 살까요? 사실은 브랜드의 정체성으로 삽니다. 명품 가방 300만 원, 1000만 원씩 합니다. 그 재료비가 100만 원이나 될까요? 안 됩니다. 아마 10만 원이 될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막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 사요. 순전히 브랜드의 정체성을 보고 사는 겁니다. 즉 제품 자체의 가치,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죠. 지금 시대는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의 이미지, 브랜드의 정체성, 브랜드의 가치를 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광고나 옷 광고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코란도 같은 거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코란도의 정체성은 이 자동차를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강력한 남성적인 이미지, 사륜구동, 프레임 뭐 이런 등등의 아주 터프한 그런 이미지들이 있고, 이걸로 사실 굉장히 히트를 쳤었습니다. 그래서 코란도가 새로 나올 적에 많은 전문가들이 옛날의 이미지를 살려서 레트로 디자인으로 하자, 옛날의 그 디자인 좀 살려가지고 현대적 감각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의견들을 외부에서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대단히 많이 줬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내부에서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온 디자인이 바로 이 디자인이죠. 이 디자인. 결과는 어땠을까요? 폭망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란도를 딱 새로 사가지고 끌고 나가는데, 야, 너 참 멋있다, 야. 티볼리 장난 아닌데?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코란도 샀는데 티볼리 샀다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저기 코란도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야심차게 내놨던 저 코란도의 폭망 때문에 지금 쌍용 자동차가 지금 법정 관리에 들어가 버린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자동차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디자인을 통일시키는 것을 패밀리 룩이라고 합니다. 패밀리 룩이라고 하는데, 이 패밀리 룩을 대개 이 탑다운 방식으로 합니다. 탑다운 방식이 뭐냐? 최상위 차종의 디자인을 아래 차종이 베껴서 비슷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텀업, 밑에서 위로 가는 거는 잘 하질 않습니다. 바텀업이 뭐냐? 이러면은 경차 디자인을 그 위에 소나타에도 쓰고, 그 위에 뭐 그랜저에도 쓰고 그러면은 소나타나 그랜저 타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쁩니다. 예, 그래서 자동차의 패밀리룩은 최상위 기종을 먼저 정한 다음에 아래 기종들이 상위 기종 디자인을 따라하는 그런 추세로 되게 합니다. 그래 아래 기종을 타면서 얼핏 봐서 최상위 기종처럼 보이는 거죠. 그 세계 최고의 벤츠도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합니다. 예, 이게 지금 벤츠의 패밀리룩인데 전혀 다른 차입니다. 세 개가 다. 맨 왼쪽이 무슨 차냐? S클래스. 제일 비싼 차입니다. 중간이 E클래스. 맨 오른쪽이 C클래스. 제일 싼 차입니다. 벤츠에서. 등급이 완전히 다른 차인데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디자인이 제일 먼저 나왔느냐? S클래스 차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S클래스가. 그래서 S클래스 차를 먼저 만들고 나서 E클래스, C클래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쫙 팔아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S클래스 차를 또 바꿉니다. 그리고 밑에 걸 하고. 예, 그래서 언제나 S클래스의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기능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밑에 기종들 걸 따라하게 합니다. 그래 밑에 거 타는 사람도 나도 S클래스 비슷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여러 가지 차종들 제네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상위 기종의 여러 가지 편의장치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패밀리룩으로 쭉 가져갑니다. 그걸 만약에 소나타 디자인을 제네시스에 가져왔다. 이건 완전 폭망의 지름길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쌍용 자동차의 코란도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탑다운 방식이 아니고 바텀업, 밑에의 티볼리 디자인을 위로 가져간 바텀업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첫 번째, 굉장히 절박했습니다. 쌍용은. 몇 년째 티볼리 이후에 여러 회사에서 막 경쟁 제품을 내면서 티볼리가 점점 밀기 시작하고, 그 뒤에 또 최상위 차종 렉스턴이라는 차를 내놨는데 그것도 티볼리와 디자인이 비슷한 데다가 경쟁 차종이 많이 나오면서 그것도 시들해지고, 결정적으로 코란도에 엄청난 기대를 걸었는데 이렇게 폭망한 것이죠. 코란도 나오기 직전에 쌍용이 굉장히 절박했습니다. 매출이나 여러 가지에서. 렉스턴도 많은 기대를 걸었는데 그게 잘 나가지 못했고. 그래서 외부의 많은 전문가들이 옛날에 이 코란도의 이 브랜드 정체성, 이 강력함, 남성다움, 하드함, 이런 걸로 가야 된다. 최초의 그 당신네들이 내놨던 그 자동차 쇼에서의 그 레트로 디자인, 옛날에 이 레트로 디자인 그걸로 해라 라고 외부에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쌍용에서는 귀를 막고 눈을 막았습니다. 아마 쌍용 내부에서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 바로 어떤 심리? 집단 동조 심리가 일어났던 것이죠. 만약 그 의견에 반대를 하면은 어디가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왜? 그것이 우리의 번식에 굉장히 지장을 주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자동차 패밀리의 탑다운 버텀업 전략으로 본 이 쌍용 자동차의 절박함과 집단 동조 심리 이야기였습니다.